근데 물론 이제 박근혜 변수가 어떻게 돌아가냐가 또 하나 뭐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변 대표처럼 예측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당 체제가 돼버려요. 네. 사당 체제가 네. 돼버려요. 친박 올드라이트 당이 따로 하나 있고 영남권에 기반한 이준석 당이 따로 있고 그리고 결국 이낙연은 이준석 당에 가거나 국민의힘에 들어가거나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네. 만약에 친박 그 올드라이트 당이 영남권과 제야 기반을 만들어지면은 그럼 저는 이준석이랑 이낙연 더 빨리 갈 거라고 봅니다. 국힘당으로. 그럼 실제로 양당이 아닌 좀 복잡한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고 저는 그렇게 봐. 이번 선거는요. 양당의 리더십이 양당을 지킬 수 있는 리더십이 안 돼요. 꽤 많이 흩어질 겁니다. 이현주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현주 의원은 솔직히 좀 이게 본인의 희망사항까지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이현주 의원은 전화 최대집보다는 약간 오른쪽에서보다 약간 더 중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중간에 있죠. 근데 이현주 의원이 지금 분석을 할 때 이준석은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이준석은 제가 볼 때 윤석열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싸울 때로 가야 되는데 네. 윤석열하고 싸울 때 가려면은 친박 올드라이트 당이 맞죠. 성향상으로는 이현주 의원이 좀 왼쪽에 있지만은 부도상으로 이현주 의원이 자기가 신당 만들지 않으면은 오히려 신당 영남권 신당하고 맞죠. 그리고 부산 출신이고. 이현주 의원이 단기 필만데 개인이 신당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내 생각에는 그럴 필요 없이 오히려 저 영남권 신당에서 이현주 씨를 필요할 수가 있고 스피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현주, 서병수 투터. 서병수 씨가 이 스피커로 전면 나서요. 그러니까 스피커로 이제 돌격할 수 있는 사람이 이현주 씨가 적당하게 보겠죠. 서병수 씨가 그래도 부산에서는 큰형 역할을 해요. 아마 지금 이 나오는 사람들이 아마 이제 김영선 빼고는 지역에서 자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다. 김영선은 이제 원래 경기에 있다 놓아서 그러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저 김태호라든지 다 지역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김태호는 무소속으로도 그 사람 몇 번을 이미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선된.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개별 지역구 선거들은 자신하는데 일정 정도 세를 형성하려면은 당으로서 했을 때 저는 이현주 의원하고 그쪽이랑 오히려 결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밌어지네 상황은. 뭐 막말로 뭐 솔직히 당 대표를 맡겨도 사실 뭐 나쁘지 않죠. 그러면 실제로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이낙연은 나가는 순간 끝이다. 왜냐하면 이낙연은 지금 민주당 내의 자산을 들고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봤는데 지금 변 대표의 분석이나 한편으로 이준석 대표의 분석은 이낙연 전 대표라는 사람이 굉장히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다양하게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네요. 아니, 진짜 호남에 그 사람 뭐라 하여튼 좌파가 아니다. 좌파가 아니다. 호남 출신 좌파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 정권의 노선을 볼 때는 쓸모가 있죠. 그럼 다시 또 한번 돌아가 볼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이제 호남 기반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영남에서 나왔어. 그거는 이제 호남은 어차피 우리 표니까 확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지역적 선택.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단 하나의 필승 카드라는 게 본인이 영남 후보였다는 뜻이었잖아요. 그때 그랬었죠. 그럼 이낙연 전 대표가 반대로 자 영남에 기반한 이 국민의힘에서 단 하나의 필승 카드로 호남표를 뭐 20% 30%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미 있다 해서 이낙연이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현재 그 5개 호남 언론이 공동조사했을 때 이준석 신당이 호남에서 한 25%, 25%. 이낙연 신당이 한 20%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의 독점이 깨졌어요. 현재만 볼 때는 이 현재 여론조사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안철수 때도 한번 깨진 적이 있죠. 사실 생각보다 자주 깨져요. 민주당 독점 같은 경우는. 자, 그럼 현재 이낙연이 20% 갖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일단 신당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한 2월까지 쭉 끌고 가다가 그 지분 가지고 합당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과 갔을 때. 그럼 당연히 국민의힘에 내가 호남에서 20% 30%를 얻어주면 어차피 영남은 다 먹으면은 대권 갖는 거 아니냐. 이 경쟁력을 가지고 호소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 네. 이낙연이. 네. 그러니까 이준석은 상당히 이제 거품일 수가 있는 게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데 결국 실제 투표감은 떨어진다. 근데 이낙연은 어쨌든 호남 출신이니까 지금까지 보수에서 호남 출신이 만약에 정면에 나서가지고 해본 적은 별로 한 번도 없죠. 기억나는 게 김덕영 의원 정도 뭐. 그분이 대권까지 간 적이 없으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현재 윤석열이 14% 얻은 게 제일 많이 얻은 건데 호남에서 이낙연은 20% 얻을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양자 구도로 보면은 승리할 수 있지 않냐? 그 경쟁력을 호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재의 지지도는 이낙연이 저기 누가 이준석보다도 안 나와요. 아 지금 현재 그렇다니까. 예, 현재 굉장히 적게 현재 나와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호남의 빅스피커인 저 어르신 갑자기 성함도 생각 안 나네. 박지원 어른이 뭐 이낙연을 엄청나게 지금 뭐 저격하고 있어 지금. 저는 좀 한계가 보이는 게는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 독점이 무너진 거는 윤석열과 똑바로 못 싸워서 흔들리는 건데 예. 이낙연은 아예 그쪽 편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독점이 좀 깨지면서 이제 좀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기 신당도 주사번 15%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분산돼 있는데 결국 이거를 정리하려면 민주당보다 윤석열하고 더 잘 싸워야지 뭔가 되는데 이준석이나 이낙연이나 결국 글로 간다 했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별거 없을 것 같다. 뭐 이낙연 대표는 그 윤석열하고 싸울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싸운 적도 없어요. 싸운 적도 원래 안 싸우는 없고, 사람이야. 없고. 원래 안 싸우는 사람인데 자 우리가 뭐 이준석을 한번 빙의를 한번 해가지고 자 우리가 한번 조언을 해봅시다. 이준석이 좀 더 확장하려면 윤석열하고 싸워야 돼요.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어중간한 스탠스로 가는 게 좋아요. 싸웠을 때의 강이 있는데 네. 윤석열 검찰의 조작날조 수사합니다. 이게 강이에요, 이 강. 그러니까 보수에서 윤석열과 싸운다 그러면 이 검찰 조작의 강까지 건너가야 싸워야죠 의미가 있는데 검찰 독재와 싸운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조작 수사, 조작날조 독재도 안 돼. 검찰의 조작날조 수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강을 못 넘어오고 있어요, 이준석은 지금 계속. 네. 그럼 여기서는 아무리 많이 싸워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강을 넘어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요 강을 넘어간 게 이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 씨는 이제 친박 보수가 갈 수가 있는데 이준석 이 강을 안 넘고 있기 때문에 소멸되든지 아니면 다시 글로 극단 가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 대표가 의심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건 행위 평가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전략적으로 이준석이 지지율이 높아지고 의석수를 더 많이 차지하는 건 어느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자 강을 넘었다. 저는 강을 넘어야 된다 보거든요. 강을 넘어야 근데 넘는 게 유리해진다. 넘는 순간에 이미 강을 넘어서 싸운 사람들이 수두룩히 있어. 저나 최대집이나 있어. 이준석이는 그동안에 검찰편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밑에서 꿇어야 돼. 이것 때문에 윤석이 못 넘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넘어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럼 그 사람도 뒤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선에서 좀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이준석이 과거 아스팔트 보수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 이제 이준석은 탄핵을 아주 강하게 찬성한 사람들이고, 윤석열 한동훈의 특검에 조작날조 수사다고 외친 사람들이 8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순간에 한마디로 제 밑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못 넘어오는 거죠, 이게. 저는 그래서 그거는 이준석이 극복할 수 없는 근데 한계라고. 그거는 그 부분은 뭐 이게 뭐 논리의 문제라든가 철학적 문제는 모르겠지만 변 대표는 현실 정치를 할 건 아니잖아요. 최대집이 있잖아요. 근데 저하고 거의 똑같은 노선 갖고 있는 현실 정치하는 최대집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준석이 넘어오잖아요. 네. 결국에 그 명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최대집보다 서열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에이 그래도 현실 정치에서는 안 그렇지. 그거 순식간에 엎어집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그게 쉽지 아니, 않죠. 더군다나 이 장외 보수하고 아까 영남권 보수 합쳐진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준석하고 사실 안 맞아요.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거리가 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같이 할 수가 없죠. 이준석은. 그래서 오히려 그 쫓아내는 쪽.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게 영남권 물갈이는 다 보도하지 않습니까? 쫓겨나는 사람과 이준석과 만난다 얘기하고 있는데 안 맞아. 이건 전혀 안 맞아요. 이 이준석과는. 최대집 회장은 정치 하긴 해요? 하죠. 예. 하려고 해요? 예. 자유보수당 지금 창당 준비위원장이에요. 자유보수당? 아까 얘기했던 그 친박 영남 보수당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것도 돼 있죠. 최대 회장도.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얘기했던 서병수 뭐 김태호 네, 등과 그쪽하고 이제 제 아들하고 엮이게 돼 있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그 서병수나 이런 김태호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거죠? 안 하겠죠. 속마음은 인정 안 하는 하겠죠. 거죠? 예. 일단 대통령으로서 인정 안 하는 거죠? 그 사람들 뭐 서명수 같은 건 친박이니까 이미 탄핵 반대도 있지만은 김태호 씨는 탄핵 찬성하긴 했는데 이 정치하는 걸 아마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태호 의원이 거의 중앙 정치 안 나타나는데 네. 이게 안 되니까 도저히 이게.